그렇다면 이런 상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저는 상실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상실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할까요?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버거워서 상실의 의미까지 생각하는 건 사치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답변이 솔직할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상실이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 영역의 밖의 것으로 느껴져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두려움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상실을 외면하고 죽음을 외면하고 그렇게 회피하면서 살아왔죠. 하다못해 애써 죽음과 연결되는 단어나 숫자 하나도 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숫자 4라는 그 숫자가요. 죽을 사자 이렇게 발음하고 비슷해서 죽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건물 층이나 혹은 동호수에서 4 대신에 F라고 문자로 바꿔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일상이 이러하니 상실에 대한 대화나 논의는 피해야 하거나 심각한 주제로 수면 아래로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실을 추상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아예 멀리 던져버리거나 감춰버린 거죠. 상실의 역사, 특별히 그 제목이 죽음의 역사였는데요. 죽음의 역사를 쓴 필립 아리에스의 주장에 의한다면 현대는 금지된 죽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죽음이나 상실을 말아야지 않아야 하는 사회인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이나 상실이란 단어를 필사적으로 기피하며 죽음이나 상실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금지하고 숨길수록 인간은 사실 더욱 왜소해지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억압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상실을 그저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열린 마음과 성찰로 상실의 의미 찾기를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실의 의미, 죽음의 의미 찾기가 미래의 나를 위한 응원이 되어서 현재의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무심하기 쉬운 이 사회에 빈번히 벌어지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의 연대성으로 함께 아파하고 바라보며 같이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죽음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죽음들은 비탄스러운 인간의 상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상실을 볼 때마다 아픈 감정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도 방금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웃고 인사하며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한 사람들,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루하루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나에게 이 시간이, 이 날들이 새롭게 감사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 옆에 공존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죽음이나 상실을 의식할 때 나의 삶이 더 빛날 것이고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삶이 의미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삶이 힘들기에 더 가치 있게 살도록 삶을 빛내줄 죽음을
인식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시시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게 될 확률 100%의 일, 필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로 준비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상실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연대성으로 상실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사건의 주인공은 인간이고 호모 사나토스는 그런 상실의 인간과 인간의 인생에 깃들어 있는 죽음을 탐구합니다. 카스텐바움은 죽음을 탐구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음이 내재된 인생학, 이렇게 정의했어요. The study of life with death left in. 또 이 사람과 아울러서 인류의 존엄성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 인류에게 삶과 글로서 경종을 울렸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도요. 이렇게 죽음을 탐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삶의 중요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mportance of life. 이렇게 죽음이나 상실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호모 사나토스, 죽음의 인간, 상실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중요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선구자들이 고민하며 제시한 길처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이버리 와이즈만은 사람들은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무모한 확신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특이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혼란과 인간의 한계가 바닥까지 드러난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죽음과 삶에 대해 새로운 접근과 담화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특이한 시점, singularity,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 모습이 존엄과는 거리가 멀다고 고통스러워하며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민한 죽음학 선구자들의 시대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이나 타살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라든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서 쓰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표기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죽음이 데이터로 간주되고 말죠. 남은 사람들은 비탄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슬픔의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인간의 연대감으로 같이 아파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음이나 상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제 안에 남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런 상실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죽음이 금기시된 이 사회에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새 세계가 더욱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죠. 호모 사피엔스였던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 명칭이 적절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며 더 많은 지식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시기를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밀려날 인간의 모습이 왜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기 어려운 때라면요. 이제 인간은 진정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길이 어려움풋이라도 보일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죽음을 지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존재,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멸할 수밖에 없는 필멸성의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카스텐바움처럼 죽음은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데서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 빼앗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필멸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에서 나의 아바타가 좀비같이 등장하여 영생을 꿈꾼다면요. 와우,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죽음의 세계는 도저히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런 새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발전에만 관심을 갖기 쉽죠. 그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 그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대한 접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기피되고 있던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대화가 양지로 올라와서 누구나 이야기하고 누구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 수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상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비판적이거나 설득력 있거나 자유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도록 말입니다. 이 수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확장된 토론으로 이 주제를 탐구하시기를 기대하고 권면합니다.